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학렬에 대한 인식이라 그럴까,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학렬이라면 다 아시죠? 이제 아버지 학렬이 있고 우리 학렬이 있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계층, 서열에 대한 계층을 우리가 학렬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실제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젊은 여성이 얼굴이 이렇게 부르둥둥 해갖고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불면증으로 요새 잠을 못 이룬다. 이제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좀 얼굴이 까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불면증을 앓게 되었느냐 하고 이제 뭐든지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계기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할아버지 장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장례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제 큰아버지는 그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돼서 서울로 떠나고 그 이제 공부를 또 잘 한 덕분에 그 졸업하고서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이제 임원급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으로서 대기업에 임원 정도로 갔으면 대단히 이제 잘 나간 거지요. 근데 그 큰아버지와는 달리 자기 아버지는 공부 같은 거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제 장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같이 사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는 농사 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중풍을 앓게 되니까 이 자기 엄마가 그 중풍 들린 할아버지, 즉 이제 엄마에게는 시아버지죠. 그분을 모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대요. 많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이 경제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는 높고 농사는 이 좀 돈이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이게 빚이 조금 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쪼들리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중풍을 오랫동안 앓다 이제 마침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집안에서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이 회사에 임원 정도씩이나 되니까 서울에서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 손님들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정말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막 분주하게 이제 손님 치다거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엄마 아버지는 이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많은 조의금으로 이제 다만 얼마라도 빚을 갚을 수 있으려니 하고 조금 신나했는가 봐요. 이제 부푼 꿈을 가졌는데 장례가 딱 끝나자 큰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이 부의금이라는 거는, 즉 조의금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러니까 내 손님으로 들어온 빚은 그 조의금은 내가 다 갖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뭔가 조금 돈이 떨어져서 빚을 갚을 수 있으려니 했던 엄마 아버지는 헉한 거예요. 이게 헌물을 켰죠. 그렇다고 이 큰아버지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이제 장차 자기가 갚을 돈이라고 하니 틀린 말도 아니니까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시골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은 형님이라는 자가 한몫 툭 띄워주고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제 현대 사회가 그런 건지 그렇게 야박하게 이제 자기네 앞으로 들어온 돈을 챙겨가고 나니까 이 엄마는 너무나 이제 분통이 터져서 그만 알아누웠고, 아버지는 이게 참 중간에서 이게
낭패스러운지 난처한지 이게 허구한 날 술이나 들이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자기네 부모가 그렇게 헌물을 키고 너무나 이렇게 속상해서 끙끙 앓는 걸 보니까 이 딸내미가 이게 참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서는 그래도 용케 이제 서울에 와서 그래도 뭔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뭐 중소업체이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뭐 자취를 하고 있는데 큰 집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큰 집에 가야 이질감만 느끼고 환대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큰아버지나 큰엄마는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자기를 불러서 챙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아버지네 집 애들 즉 자기에게 사촌이죠. 그네들은 아주 그야말로 떼국물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랐고 자기네 형제들은 시골에서 근근히 어렵게 이렇게 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라도 신분 차이를 느끼니까 아주 이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좀 심통이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내막이길래 그 큰엄마나 큰아버지가 이렇게 그 냉박하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이제 일찍이 자, 나는 부모님의 땅, 부모님이 남겨준 그 농토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댈 테니까 니들이 가져라. 대신 그 부모님을 니들이 모셔라. 이제 일찍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네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에게 별로 도움받은 것도 없고 서울에 가서 고생하며 대학교 내 힘으로 다녔고 내가 출세한 거니까 나는 부모에게 안 바라고 부모님의 그 재산은 네가 갖는 대신 부모님을 모셔라 이렇게 되니까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이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인데 제가 이 아가씨한테 물었죠. 그래,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밤마다 우리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이 분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큰아버지를 찾아가서 한번 쓴소리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할까 하는데 그거를 점검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자로서 그 사람의 아픔만 훑어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행동을 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조금 관여를 해주는 입장에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큰아버지도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나온 사람 같고 그러고 너는 시골 네가 재주가 없어서 네가 뭔가 다른 직업 활동을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거 아니냐. 이제 큰아버지 입장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가 부모님을 모셨다기보다 네가 재주가 없어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여러 말 할 거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토지는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데 뭐 계산은 냉정히 얘기해서 계산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학렬도 다른 조카딸이 큰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계산은 끝난 것 같다. 근데 그렇더라도 형님에게 정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너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몰라도 너는 학렬이 다른 조카딸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에 입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의견을 물으러 왔대더니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뭐 우물우물 하는데 어쨌든
긋고 자기 엄마 아빠의 분한 마음을 자기가 풀어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다시금 봤어요. 보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금 보니까 이 엄마는 조금 이제 성정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 뭐 이렇게 주장력도 없고 이 시어른들의 말에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답답해서 남편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늘 싸웠던 거예요. 응? 이제 시어른들을 모시는 거에 대한 불만, 자기 남편이 서울에 있는 형님처럼 똘방지게 나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 이렇게 늘 부부싸움이 있으니까 그 틈새에서 이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불안불안하게 자랐어요.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조금 크니까 이 엄마가 이 시어른들에 대한 불만, 또 서울에 있는 그 큰 시아주버니나 큰 동서에 대한 불만, 이런 많은 불만을 이 딸에게 늘 넋두리를 하고 살으니까 이 딸은 조카 딸로서 큰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많은 분노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마치 큰아버지나 큰어머니에 대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에 너는 그 부모님의 특히 엄마에게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지 네 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 아빠의 불화 속에서 이 불안하게 컸던 이 분노가 이제는 효심하고 이렇게 결부되면서 부모를 대신해서 큰아버지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대바라져 보여서 도리어 부모를 욕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아가씨를 붙들고 아주 알아듣게끔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제 비로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약올르면서 불안해하고 약오르면서 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주제 넘은 거 이제 이런 거를 내려놓고 정말 나 자신으로 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훑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그래도 꽤 오래 받았어요. 이제 오래 받고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자, 그 당시 네가 큰아버지나 큰엄마한테 가서 따따붙다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노? 그러니까 하하 웃으면서 그런 개망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 얘기 듣고 큰아버지가 눈이나 한번 깜빡 찔끔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도 웃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어른들에게 뭐 고모나 삼촌이나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 자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서열 사회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더라도 그네들 수준에서 싸우는 거지 학렬이 다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는 이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자칫 이 본된 머리 없이 자랐다 이런 말을 듣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학렬에 대한 이 태도,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금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